뉴욕 일원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인구가 지난 4월 이후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설적 수사관으로 알려졌었던 전 뉴욕 경찰관의 증언 조작으로 뉴욕시와 뉴욕주가 피해자 12명에게 총 1억 1,1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7개 주에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등 플럼류를 통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욕 일원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에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버지니아에서 매사추세츠까지 이어지는 95번 도로와 80번, 81번 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1에서 2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요 도로 구간에 많은 양의 물이 고이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속 40에서 50마일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여 장거리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과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주 등에는 3에서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15인치의 적설량도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9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풍이 동반돼 체감 온도는 34도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내리던 비가 오후에 그치면서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아침은 기온이 내려가 퍼레이드를 관람하기에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뉴욕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별히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바이든 대통령의 81세 생일을 맞아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전통에 따라 칠면조 한 쌍을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자유와 종이란 이름의 칠면조 한 쌍을 사면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자유의 종이 울리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백악관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칠면조들이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일을 사면받아왔지만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81세 생일과 행사가 겹치면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령의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나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듯 가볍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석한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우연히도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라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60살을 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 사면된 칠면조, 리버티와 벨은 미네소타 칠면조들인데 이름은 독립전쟁 시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에서 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칠면조 2마리가 중부 미네소타에서 온갖 어려움을 뚫고 백악관까지 왔다면서 수천 마일을 날아오는 여행 동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꺼이 이 여행을 감내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칠면조들은 미국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미네소타 대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살 것이라며 리버티와 벨의 사면을 선언하고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미 전역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인구가 지난 4월 이후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만 65만 명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 전문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초까지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던 인구 중 35%, 약 1,013만 명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상실한 인원 중 약 71%는 보험 연장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 및 갱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대상자의 33%, 약 65만 명이 혜택을 잃었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담당 부서 아미리 바시리 국장은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인력 부족과 기술 시스템 문제 등으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혜택에서 대거 탈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의 이유로는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또는 없어진 것 등으로 인해 갱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문자 메시지 등 연락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한 주민들은 다시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보건부는 내년 7월 31일까지 보험 자격 상실자를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 등록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가 대체 보험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전설적 수사관으로 알려졌었던 전 뉴욕 경찰관의 증언 조작으로 뉴욕시와 뉴욕주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 12명에게 총 1억 1,100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루이스 스카셀라 전 수사관은 증인을 조작한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통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자들은 뉴욕시의 7,310만 달러, 뉴욕주의 3,690만 달러를 배상받았습니다. 여기에 1995년 뉴욕 지하철 매피오원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 살인사건으로 수감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뉴욕주는 추가적으로 1,000만 달러를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72살인 스카셀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브루클린 북부에서 활동한 전설적 수사관으로 재임 당시 그의 별명은 종결자였습니다. 당시 브루클린은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살인사건이 빈발하던 지역이었는데 그가 해결한 사건만 최소 175건 이상입니다. 하지만 협박이나 조작으로 자백을 끌어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스카셀라에게 한 자백을 법정에서 뒤집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스카셀라가 관여한 사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고 5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1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스카셀라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만 있고 스카셀라에 대한 책임 추궁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셀라 수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총 형량은 무려 268년에 달합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현재도 그가 다룬 사건들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이 올해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네 번째 금요일로 올해는 24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규모의 할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국적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율을 사상 최고로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장난감과 전자제품, TV, 가구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TV와 스마트폰, 장난감, 소파 등의 가격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스마트폰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TV 가격은 9.4% 하락했고 오디오 장비도 저렴해졌습니다. 어도비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TV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날인 25일에는 컴퓨터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오는 27일에는 가구 할인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28일에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난감은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26일에 다음 달 4일에는 스포츠용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자리 증가율 둔화와 소매 지출 부진에 따른 것으로 최근 소비자들은 여행이나 콘서트 등의 체험 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공급 차질 문제가 해소되면서 매장의 재고가 충분해진 것도 가격 하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미 7개 주에서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등 플럼류를 통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1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 전역 7개 주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례와 관련해 복숭아와 천도복숭아, 플럼류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주에서 총 1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 중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CDC가 환자 면담과 실험실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이들 환자들은 모두 HMC 팜이라는 회사에서 유통한 복숭아나 천도복숭아, 플럼을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식품의약국 FDA가 이 회사의 복숭아 샘플에서 병원균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HMC 팜은 2022년 전국에 판매한 과일과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판매한 모든 과일들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CDC는 이 밖에도 리스테리아 감염이 다른 과일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리스테리아는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감염 시 균이 내장을 통해서 신체로 퍼질 수도 있고 상기도 염증이나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부에게는 유산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고물가에 외식을 꺼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요즘 성인의 절반 이상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15% 또는 그 이하의 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레스토랑에서 최소 15%에서 20%의 팁을 주는 것을 전통적인 에티켓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8월 7일에서 2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성인이 식당에서 15% 또는 그 이하의 팁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중 37%는 15%를 표준 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고 18%는 15% 미만의 팁을 주고 2%는 전혀 팁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중 81%는 레스토랑에서 항상 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팁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29%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람 21%보다 더 많은 비율입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50세 미만의 젊은 층이 의무감에 팁을 준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소득과 학력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고학력자일수록 의무감에 팁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업체에서 권장하는 팁 금액을 제시하거나 계산서에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팬데믹 이후 레스토랑 서버에게 항상 팁을 주는 소비자의 비율은 4% 감소했고 평균 팁 비율도 전체 금액의 19.4%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약 8년간 화재 위험과 관련해 각각 8건의 리콜을 실시했는데요.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품의 화재 위험으로 내린 16건의 리콜 조치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모듈 화재 우려 등의 이유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8건의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총 638만 3,145대에 이릅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은 이번 조사에서 16차례의 리콜에 차량 부품업체 만도에서 생산된 ABS 모듈과 전자 제어 유압 장치가 연루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결함 의사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보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있는 송도 부영타워에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인 웰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외동포청 개천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웰컴센터를 연다는 목표로 18억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웰컴센터는 송도 부영타워 30층에 1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컨퍼런스룸과 회의실, 상담부스, 전시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기관이지만 웰컴센터는 인천시 산하 조직입니다. 웰컴센터에서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관광, 의료, 교육, 주거 분야 통합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레이스유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로 예정됐던 그레이스유 사건의 첫 심리 공판이 1월 중으로 연기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유 변호사팀은 다음 달 6일 공판에 참석해 체포 및 경찰 신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변호사팀에 따르면 검찰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심리 일정을 연기했고
다음 달 초 심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에도 담당 검사인 수잔 세바스코의 출산 휴가를 이유로 심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 측은 오는 1월 심리에서 담당 검사를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9일 건강자원을 형평성 있게 보급하기 위해 사립중고교에 무료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주정부는 예산에 공립중고교에 무료 생리용품 지원금을 포함해왔지만 사립중고교 지원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사립중고교에도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용품을 비치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어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이스트리버 교량을 이용한 자전거 운전자 수는 하루 평균 25,943명으로 지난해 24,445명보다 약 1,500명, 지난해 평균 38,229명에서 올해 39,0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의 일일 자전거 이용자 수는 평균 61만 명으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94%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의 지역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뉴욕 시민의 3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90만 2천 명이 넘는 뉴요커들이 정기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